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11월 15일 날 오프라인 부동산 토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하기 어려웠던 얘기,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토해내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가 있고, 처음 아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시는 분들은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작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상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특례 보금 자리론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게 일반형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우대형이 올해까지 접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정부에서는 특례 보금 자리론 요거 이제 축소하거나 줄이고 있고, 그리고 DSR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반응을 했죠. 왜냐면 이렇게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집을 산다는 내용보다는 집을 사는 사람이 줄고 있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례 보금 자리론이 종료가 되면서 대출을 강화하면서 매수세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신생아 대출인데요. 27조를 푼다고 합니다. 이게 특례 보금 자리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최저 금리는 1.6%. 정리하면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고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되고요. 1.6에서 3.3%, 굉장히 낮은 금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 자료는 종료가 됐지만 일반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반 대출은 대개 평균을 내면은 특례 보금 자료론보다 안 좋습니다. 이게 종료된 상황에서 내년에는 신생아 대출로 돈을 푼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장을 지켜봤을 때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장에 대입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일단 소개를 먼저 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돈을 또 푼다는 내용인데요.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면은 이 대출을 사용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럼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알아보기 전에 지금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는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인데요. 여기는 특례 보금 자리론이랑 상관이 없죠. 대출이 굉장히 제한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오히려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실 리센츠인데요. 여기도 대출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데 거래가 되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거의 찾았죠. 그런데 정작 특례 보금 자리론 그리고 대출을 풀어줬던 지역을 대충 살펴보면요. 좀 넉넉하게 보면은 우대까지 받을 수 있는 상계동은 거래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아직 살아나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격을 조금 올려볼게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인데요. 여기는 거래가 되면서 약간은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 대출만 가지고 시장이 설명이 좀 어려워요.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은 거래가 약간 되면서 가격이 회복을 많이 했고, 대출이 나오는 지역인데도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약간밖에 안 올라가거나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얘가 종료가 돼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수요가 더 빠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들어가 볼까요? 공부를 위해서. 자, 잠실동 리센츠. 대출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 아파트죠. 그러면 만약에 특례 보금 자리론이 없었으면 리센츠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를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례 보금 자리론이 있었다, 없었다, 이 여부에 따라서 리센치의 아파트도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아주 약간은 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관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별도예요. 특례 보금 자리론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조금 더 상관이 있겠죠. 왜냐면 뭘 팔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전체 분위기의 영향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어땠을까요? 얘는 훨씬 더 특례 보금 자리론이랑 상관이 있었겠죠. 또한 얘도 특례 보금 자리론이랑 상관이 있었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대출을 풀고 특례 보금 자리론 같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신생아 대출 같은 걸 풀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아파트 단지가 정해져 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거든요. 얘네랑 얘네는 매도 매수 수급을 따졌을 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갈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얘랑 얘 요런 단지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대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대로 계속 대출을 축소시키면은 소위 뉴스에서 얘기하는 양극화, 가는 곳만 가고 못 가는 곳은 못 가는 게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대출을 눌러버리면, 계속 없애거나 계속 규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서 찾을 거 없이 21년도 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래가 없어졌죠.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다시 빠지겠죠. 물론 전세나 월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을 완전히 말려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도저히 택하지 못하고 월세 시장으로 다 밀려날 것이고 하단의 시장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막는다, 돈을 막는다, 여기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겪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거지를 낮추고요. 매매나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요. 모두가 가난해지고요. 가장 하단의 시장의 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침체 방향으로 가고 세금이 안 거칩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로 가는 건데 유감스럽게 제가 봤을 때 그때 나오는 부동산 폭락이란 테마가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용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쪽으로는 특례 보금 자료를 종료시키고 DSR 규제 강화 등 가계대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는 또 한쪽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대출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보셨던 단지 중에서 이렇게 잠실이나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덜 받겠지만 중간이나 하단의 시장에서 받는 영향을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거래가 많지도 않고 여전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대출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여기까지 지켜보시면 시장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잠실이나 아니면 이제 마포의 인기단지 이런 단지들은 대출의 영향을 덜 받죠. 그리고 기존에 자금력이 약한 분들이 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평소에 수요가 높죠. 이런 단지는 대출과 약간은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열심히 회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시에 평소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은 플러스 알파로 수요자가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회복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여기 잠실이나 마포구에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들이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좀 세겠죠. 그리고 매수 수요가 좀 더 많았겠죠. 이 상황에서 매수 수요하는 분들도 돈이 좀 있는데 대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회복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약간 중간쯤의 지역들, 서울 외곽 쪽으로 갈수록 기존에 자금력이 약한 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케이스도 많고 매도 세력도 강한 반면에 매수인들은 반면에 자금력이 약해서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뭔가 제한해버리면 좀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은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시키고 일반 대출은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대출이 나옵니다. 아무튼 대출이 좀 더 안 좋아진 상황이니까 아마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파트 단지는 수요가 좀 더 약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갈 길을 갈 건데 거기도 급상승한 지역은 아무래도 시장의 원래 자연적인 모습이 급상승했을 땐 수요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덜컹덜컹 거리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여기죠. 사람들이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여기는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없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대중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전세가와 매매가에 동반하라. 그리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발목을 잡고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들의 전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미 다른 지역들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단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이 틀렸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가 회복이 느린 이유는 수급 때문이에요.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고 매수하는 사람이 약해요. 그 이유는 그게 마이크로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매도, 계속 급매를 내놓는 사람들, 여기는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급매가 팔린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급매가 또 나와요. 왜? 빠져나가야 되니까. 다주택자 등 일부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돈이 계속 나가니까 빨리 던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 아파트의 체질이에요. 그 체질이 지금까지 연속성이 있는 건데 이 아파트는 그 체질을 유지했으면 예전만큼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뉴타운이나 아니면 상계주공 10단지에 갭 투자,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예전에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언젠간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정리된 티가 어디서 나냐면 전세가 상승에서 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전세 공급을 할 사람이 별로 없고 대출을 껴서 들어와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상승이 될 때쯤 여기는 수급이 이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급변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수급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대출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성상 일부 단지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미칩니다. 하지만 그 단지조차도 결국 맨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완전히 다 틀어 막아버린다? 시중의 유동성을 완전히 끝내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완전 침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래도 안 나오고 더 침체되고 내수랑 세금 다 망가지고 이거는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전 여전히 정부가 이런 대출 상품을 내놓는 걸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출에 있어서는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수급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보면서 시장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